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14회 제1교시의 첫 번째 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시험 굉장히 쉬웠죠? 예, 이 정도 나오면은 아쉽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나 주셔야 됩니다. 자,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순서를 갖는다. 순서와 방향을 갖는다. 여러분 뭐 맨날 공부했던 얘기죠? 자, 발달 변화는 전생에 걸쳐 일어난다. 전생애적 발달은 특수활동에서 전체활동. 맨날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전체 활동 또는 전체 운동에서 특수활동 또는 특수운동으로 진행된다. 이게 맞는 거죠? 예, 3번이 틀린 겁니다. 금방 찾을 수 있죠. 발달을 이해하는 데 사회 환경은 필수적 요인이다. 그렇죠? 유전과 환경 둘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발달은 환경 속의 인간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 환경 속의 인간의 맥락 제시했던 게 바로 뭐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생태 체계적 관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돈이 되시죠? 자, 2번 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 인간 발달의 유용성이라고도 시험에 출제되죠.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클라이언트의 사회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아니죠. 예, 우리 환경과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사회환경 체계가 둘 다 중요하다. 이 얘기 맨날 했습니다. 유전과 환경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복지사가 파악해야 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예,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떤 관점이요? 생태체계적 관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무슨 관점 갖고 한다고요? 예, 생태체계적 관점 갖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태체계적 관점은 생태체계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체계이론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클라이언트의 발달과 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요구가 파악이 되어지니까, 그죠? 각 단계별 인간이 갖고 있는 요구가 파악이 되어지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사회복지사가 알게 되는 거죠. 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전생애적 발달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알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그리고 맨 마지막 죽음의 단계까지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자, 사회체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았습니다. 인간행동은 단일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다. 단일체계 아니고 다양한 복합적인 체계들, 그렇죠, 결정된다. 인간행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 관점.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 체계이론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순환적 원인론 또는 순환적 인과론으로 본다 그랬죠? 원인과 결과를 단선적 관점으로 보는 건 체계이론이 아니고 우리 1920년대 등장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한 진단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2번도 틀렸네요. 인간행동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그렇죠. 이 에너지 주고받는 현상을 상호작용 또는 상호교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죠?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을 포함한다. 거시체계는 문화, 법, 국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건 미시체계로 보는 것이 맞더라.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만 맞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을 했습니다. 자, 시험에 집단 무의식자 등장하면 그건 융의 분석 심리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자, 3번이 되겠네요. 융의 분석 심리론. 자, 스키너 이론에 관한 거 요건 무료 해설 강의 여러분 꼭 봐주시고 6번 보시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 전, 후, 형. 그렇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2에서 7세. 보통 우리 사회복지 교과 과정에서 교육협의회에서 정한 교과 과정상에서는 이때를 유아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보시면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여러분, 피아제는 도덕성의 종류를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타율적 도덕성이 타율적 도덕성이 언제? 그게 전조작기죠. 이게 틀렸죠. 자율적 도덕성이 언제? 구체적 조작기 때 나타난다. 그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보존 개념은 전조작기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언제 획득합니까?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되어진다. 2번이 맞는 거죠.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전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징, 꿈 현실론 또는 꿈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그렇죠. 우리가 상징적 표상은 감각운동기의 맨 마지막 단계인 정신적 표상기 때 이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상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기억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어떻게 이 전조작기에 들어가면 상징적 사고가 엄청 활성화되어져서 그걸 갖고 상징 놀이를 하게 되고, 그죠? 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전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 글씨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징적 표상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징적 표상이 아니고. 자,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걸 삐아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전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중심성이고, 이 자기 중심성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답은 1번이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전조작기에 관한 모든 특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에릭슨의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전이라는 건 뭐죠? 이건 정신 역동 모델,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이죠. 그래서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자,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 그거 전이 아니죠.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사회복지사한테 투사하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이 전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쓴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창조적 자기, 자, 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는 능력, 자,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용어, 아들러의 개인 심리론에서 쓰는 용어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페르소나, 이건 누구? 융의 분석 심리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입니다. 자아의 가면이다. 개인이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 맞고요. 집단 무의식,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다. 맞죠? 집단 무의식이 지금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한 시험 문제, 이거 출제위원이 잘못 낸 거예요. 그죠? 예. 한 시험 문제 내에서 더군다나 25문제밖에 되질 않는데 이 문제 내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2번 출제됐습니다. 봤더니 이 집단 무의식, 자, 모든 개인이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점성 원칙, 4번이 아니고 요거는 뭐죠? 에릭슨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죠? 이건 융의 얘기죠. 점성 원칙, 인간 발달은 최적의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계획대로 전개된다. 맞습니다. 에릭슨의 3대 주요 개념은 뭐예요? 자아 정체감, 점성 원리 이 3가지죠. 이거 갖고 푸시면 되더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 답 5번. 자, 어렵지 않다. 이거 왜 안 돼? 예, 5번이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반두라의 모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을 이야기한다. 자, 맞죠? 모방 안에 대리 경험 들어갔어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습득되어진다. 이건 반두라가 아니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관한 얘기, 강화와 처벌에 관한 얘기죠. 답은 2번이네요. 자, 시연을 통해서 행동을 습득할 수도 있고 각 단계마다 칭찬해주면 효과적이다. 쉽고 간단한 것부터 습득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진전되어지는 것이 맞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우리 통합이론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9번,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지만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5가지인데 강에서 노를 젓다가 로저스입니다. 그렇죠? 예, 물에 동동 떠 있는 개창자를 보고 실신했다. 뭘요? 개창자를 보고 실신했다. 그래서 개방성, 창조성, 그 다음에 개창자, 자유의식,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신 유기체에 대한 신뢰감이 하나 빠졌죠. 예, 신뢰감까지 해갖고 5가지가 맞더라. 물에 둥둥 떠 있는 개창자를 보고 실신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9번 정리됐죠? 자, 답은 5번이다. 10번. 성격 이론과 학자 및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 했습니다. 분석 심리론 맞습니다. 융. 도식은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예. 인본주의론 메슬로우. 자, 결핍동기 맞네요. 요게 맞죠? 결핍동기. 개인심리론 아들러 페르조나. 자, 페르조나라고 하는 주요 개념은 융의 분석심리론에서 사용하는 거죠. 정신분석이론 프로이트, 아니마. 자, 아니마는 이것도 융의 분석심리론에서 사용하는 거죠. 인지발달이론 삐아제. 자, 맞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아들러의 개인심리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이더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11번 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그렇죠.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물었어요. 클라이트의 문제 행동 수정에 유용하다. 자, 문제 행동을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행동주의자들 생각하는 거죠. 문제 행동을 수정하자. 행동주의자들 얘기고. 클라이트의 욕구를 사정하는 데 유용하다. 자, 욕구자 등장했습니다. 메슬로우 이론이 뭐야? 욕구, 위기 이론이고, 욕구하면 생각나야 될 사람? 메슬로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중년기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융이죠. 중년기 이후에 그걸 인생 후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융은 그 인생 후반기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준 성격 이론가는 누구다? 융이다. 클라이트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자, 긍정적 관심 이거 뭐죠?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그러니까 현상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이죠.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뭐 발달 단계 개념이 메슬로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달 단계 개념 없죠. 인본주의 이론가나 또는 행동주의 이론가들한테는 발달 단계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발달 단계 사정하고 무슨 유형 결정하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더라. 자, 넘어가도 되고요. 왜 안 되죠,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건데 잘 돼야죠. 자, 삐아제의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전생의 발달 다루고 있다. 아니다. 삐아제는 감, 전, 구, 형 해서 형식적 조작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청소년기죠. 삐아제는 어떻게 성인기까지의 성인기 이전까지의 발달 단계만 제시를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생애적 발달 단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 우리 자기 대화라고 하는 용어는 이게 어디죠? 그 앨리스가 사용했던 주요 개념입니다.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해서 RBT 모델 얘기했던 인지 행동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는데 삐아제는 성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인기 이후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로 아동들, 그죠? 보통 청소년기까지 그 아동들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문화,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죠.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구조가 발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맞죠?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구조가 감정구조 형태로 진행되어진다는 얘기 했었고요. 자, 14번 볼게요.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 연결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근면성 대 열등감. 우리 에릭슨이 뭐죠? 유, 초, 유학, 정성, 성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 아, 기, 그 다음에 초, 기, 아, 동기. 근면성이란 거 학교 간 거잖아요. 바로 학령기 얘기입니다. 학령기. 학교 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걸 근면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에 해당된다. 아니다. 에릭슨으로 따진다면 이 학교 간 시기가 언제? 난근기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복기라 그러잖아요. 잠복기에 관한 얘기죠. 구강기 아니고 잠복기라고 해야지 맞아요.
자, 친밀감 대 고립감. 여러분,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 초기 때, 그렇죠. 보통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해당되어지더라. 자, 잠복기 아니죠? 잠복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면성 대 열등감과 관련이 있고요.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게 유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유희기인데, 이때가 어떻게 생식기에 해당한다? 아니다. 유희기는 남근기에 해당하는 거죠. 생식기는 뭐예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에릭슨으로 따진다면 역시 청소년기.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뭐죠? 자아정체감 확립 때 역할 혼란의 시기죠. 생식기가. 자, 자율성 대 수치심. 그렇죠.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학문기 때를 얘기하는 거. 요게 맞네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청소년기입니다. 그럼 남근기가 아니고 생식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자, 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15번 봅니다. 아동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봤더니 아동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다. 여러분,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는 청소년기죠. 자아정체감 하면 청소년기.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거 맞고요. 자,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아동기는 이 삐아제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조작기 때 시작되어졌던 보존 개념이 이 구체적 조작기, 즉 아동기 때 획득되어지는 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가설 연역적 추리 및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자, 이건 청소년기에 관한 삐아제가 얘기했던 특징이죠.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 조합적 사고가 뭐예요, 여러분?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그걸 생각하는 것을 조합적 사고라 그랬죠.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 그렇죠. 서열화, 유목화가 가능한 시기, 그때가 뭐다? 아동기다. 여러분, 답은 니은하고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봅니다.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중년기예요. 자, 16번. 성격이 성숙해지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진다. 이거 청년기에 관한 얘기죠. 성, 정체성 또는 사회적 성, 역할, 정체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게 확립되어지는 시기는 청년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이제 두 시기에 등장합니다. 유아기 때 성 정체감이라는 게 발생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 역할, 정체성 또는 정체감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확립되어지는 시기는 청년기라 했습니다. 그 두 시기를 잘 좀 정리해 두십시오.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고, 노화가 진행되죠. 그래서 신체적 능력, 건강이 약해지고요. 에릭슨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 대 침체다. 호르몬 변화로 성적 능력이 저하되어지죠. 그렇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성적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 현상 나타나서 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보여질 수 있죠. 자, 17번 봅니다.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 장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혈우병은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에 기인한다. 여러분, 자, 요 얘기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혈우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반성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들한테는 생기지 않고 남성한테만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나고요.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더 하나 있어서 23번 아니고 21번이죠. 그렇죠. 요게 4번이 틀렸네. 다운 증후군이 항상 시험에 잘 나오죠. 페닐케톤누증은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 인자의 기인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이다. 다운 증후군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큐블러-로스가 주장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심적 변화 과정 부분 타우수 기억하실 겁니다. 부분 타우수의 답은 2번이 되죠. 이런 거는 뭐 틀리면 안 되죠. 자, 19번.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다. 네, 맞죠?
주요 발달 과업은 진로, 직업 선택, 혼인 준비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혼인, 결혼할 사람,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들과 어떻게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보살피는 능력이 발달되어지는 시기죠. 발달 과업에서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 문화적 요소가 중시되어지는 시기더라. 맞죠? 그래서 사회적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성에 맞는 역할을 찾는다 그랬어요. 남편으로서. 그렇죠. 직장을 구할 때도 남자로서의 직장, 여성으로서의 직장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진다 그랬죠. 아동기 이후 인생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성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 이게 바로 제2급등 성장기를 얘기하는 바로 뭐예요? 청소년기 얘기하는 거죠. 청년기 아니고 이건 청소년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 대 고립감에 해당하는 시기 맞죠? 예. 그래서 이때 주요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사랑. 자, 정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예, 배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이때가 프로이트로 따진다면 이제 학문기쯤에 해당하거든요. 부모로부터 배변 훈련 받는다 그랬었어요. 삐아제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전조작기의 시기죠. 콜복의 인습적 수준 도덕성 발달이 아니라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이고요. 에릭슨 발달 단계에서 신뢰감 대 불신감은 이건 영아기 때 얘기고, 에릭슨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 유아기 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물알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는 물알론적 사고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알론적 사고의 뜻이 바로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생물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형하고 대화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봅니다. 자,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봤더니 영아기에는 거식증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거 참 문제가 참 재밌죠? 영아기 때 거식증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이 거식증은 시험 문제 나왔었을 때 언제? 이제 청소년기 때 주로 나타나고, 주로 누구한테 나타난다 그랬었어요? 여성 청소년들한테 이 거식증, 즉 섭식장애가 나타난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유아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의 심리사회적 위기 경험하고, 맞죠? 아동기에는 자기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 탈중심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청소년기에는 상상의 청중 및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 이유가 뭐였죠? 우리 유아기 때 자기중심성이 나타났다가 이게 아동기 때 탈중심화로 벗어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다시 자기중심성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의 결과가 바로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죠. 노년기는 자아통합의 시기이며 사회관계망의 축소로 사회적 역할이 당연히 감소되죠. 노년기를 자아통합의 시기, 자아통합자가 등장하면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아통합이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자아통합 때 절망이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의 이야기죠.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 22번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극단적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랬죠. 성적 성숙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청소년기 하면 자아정체감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성적 성숙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제2차 성징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사춘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삐아제 형식적 조작기 맞고요. 힘과 기술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아니다. 이 청소년기가 제2급등 성장기이기 때문에 신체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제1급등 성장기가 언제? 영아기였었고, 그다음에 제2급등 성장기가 언제? 청소년기였었다.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다.
진로 선택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되고 싶은 자아, 즉 미래의 자아죠. 그걸 이상적 자아라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 내 모습, 이게 현실적 자아입니다. 이것 간의 괴리가 생겨요. 나는 공부 잘해서 사회복지사 되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근데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대학을 가지 못해요. 그런 학과, 우리 사회복지학과가 제일 좋은 학과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와 괴리가 발생하더라. 언제? 청소년기 때. 이게 로저스가 사용했던 얘기죠. 로저스가 했던 얘기예요. 자, 4번이 될 거고요. 23번 봅니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애착관계 및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어진다. 맞더라. 영아기 하면 애착 생각해야 되고,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삐아제가 제시했던 거고, 이 대상 영속성이 언제? 첫 번째 단계인 감각운동기의 맨 마지막 6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무슨 기 때? 정신적 표상기 때 또는 통찰기라고도 얘기하죠. 이때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자, 1번 기억은 맞고요.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등의 반사 행동이 나타나지고, 자, 삐아제의 감각운동 단계로서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 이것도 맞네요. 서열화, 분류화를 획득한답니다. 이건 아동기의 특성, 그렇죠? 그래서 아동기는 삐아제로 보면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삐아제가 서열화, 분류화를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동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죠. 23번은 이 구체적 조작기, 즉 아동기가 리을이고 기억, 니은, 디귿이 1번이더라. 보시고요. 자, 문화가 등장합니다. 문화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생활 양식은 세대 간에 전승되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맞고요. 생득적이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학습을 통해서 문화가 습득되어지고, 맞죠? 그 문화는 후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니다. 문화는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어떤 문화가? 우리가 비물질 문화 안에 규범 문화가 있었었죠. 그죠? 그 규범 문화, 대표적인 것이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거든요. 인간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문화 변용은 둘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한 결과 한쪽 또는 쌍방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그거를 문화 변용이라고 했다. 맞더라. 답은 4번이죠. 자, 25번.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나와줘야 정확한 건데, 이 체계 이론을 인행사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체계 중에 한 종류로 우리가 집단을 인행사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인행사에서도 이 집단 얘기가 등장하더라. 집단, 가족, 지역사회,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역할 분화가 이루어진다.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 각각의 역할과 지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 역할과 지위가 있다. 집단은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집단 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집단에서 규정한 이 규범이나 또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사회화되어지죠. 구성원들이 감정을 공유하며 규범과 목표를 수립하고요. 함께 규범과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요.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극시키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여러분, 집단이 꼭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론에서도 공부하셨지만 하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내에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하위 집단. 그것을 보통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죠. 비공식 집단이 집단 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해줘서 뭘요? 집단의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집단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 요인, 그렇죠. 일종의 회방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항상 시험에 나올 때 뭐뭐만 이렇게 등장하면 이건 99% 틀린 거라 그랬죠. 뭐뭐만 이렇게 등장하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답은 몇 번이다? 자,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할만하시죠? 예, 우린 잘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